여러분 영어를 통계로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암기로 공부하십니까? 영어 인지가 통계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가 R 발음하고 L 발음, 일본 사람들에겐 이 발음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연구해 본 결과 미국 아이들은 R, L 이 발음을 듣고 나서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돌이 되기 전 나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이는 당연히 이 발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별하는 능력이 없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계로서 소리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발음이 한 번 나왔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 나오면 우리 뇌는 요거는 내가 의미가 있구나. 이 소리를 구별해야 내가 이것을 들을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 소리에 대한 인지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listening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통계로서 우리 뇌가 구별하는 거예요. 발음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은 지적인 세계가 아니라 감각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지각한다는 것을. per란 뜻이 뭡니까? 완벽해, 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다. 완벽하다는 건 오감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언어의 인지는 통계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어를 암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단어의 뜰도 사실 통계로서 문장 안에서 나오는 이 단어의 쓰임을 우리 뇌가 구별하기 때문에 항상 listening과 reading을 통해서 단어를 학습해야지 단어장만 갖고 하는 그런 학습법은 이미 구태연하며 없어져야 될 학습법이죠. 그러나 누구나 쉽게도 우리는 단어장을 잡고 영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문장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부터 읽어볼 건데요. 통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있었는가. 그게 나온 게 대략 여기 나옵니다. 이 정도 시기에 나왔고요. 이 통계로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알고자 했어요. 네, 그와 같이 사회도 그러한데요. 영어도 통계적으로 우리 뇌가 습득한다는 걸 보면 뭔가 또 다른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통계에 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서 통계가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것이 분명 나왔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통계로 구별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지만 input, 다시 말해 들어가는 거죠. 여러 번 듣는 것이 input이라면 output, 다시 말하면 10개가 들어가면 학습이 돼서 아웃풋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0개 들어왔을 때 20개, 100개도 새롭게 만들어낸다. 누가? 우리 뇌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그 노암 촘스키 이야기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언어는 아직은 신비한 영역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보죠.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세계를 바꾼다. 번영시킨다. 라는 거예요. 세계의 변화. A Global History of 19th Century. 19세기의 세계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n the 1830s and 1840s, several European countries were gripped by a passion for statistics. 1930년대, 1840년대 여러 유럽의 나라들은요, 뭐에 홀렸습니까? 바로 통계된 열정, 사랑의 그립, 움켜잡는 거죠. 그들의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it made things visible that had previously even been hidden or taken for granted. 그래서 그것이 뭔가를 가능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바로 이전에는 몰랐던 거, 숨겨져 있었던 거, 또는 그냥 그런 거지 뭐 당연시 여겼던 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visible, 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the poor appeared as a social entity only when they were counted, and the resulting emergence of poverty as an absolute concept helped to arouse a moral commitment. 가난한 사람이 언제 나왔나요? 사회의 어떠한 주체로서 나온 건 단지 그들이 카운트 됐을 때 나오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몇 명이 가난한지를 우리가 통계를 내죠. 카운트 됐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 결과 빈곤이라는 단어죠. 빈곤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머전시 출현을 하게 돼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나오고 그것이 결국 arouse 뭐를 불러일으킵니까? 도덕적 책무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쪽부터 빈곤층에 대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Statistical societies and journals were founded and the government offices were called into being to gather, evaluate, and store social data. 통계적 사회, 다시 통계 사회라는 건 통계학이 있죠. 학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니까 통계학계와 그 다음에 저널 같은 것이 세워지게 되고 정부의 기관이 사무실 같은 기관이 불러 being 존재하라고 불러. 무슨 말이겠어요? 생겨났다는 거죠. 정부의 offices, 정부의 어떤 기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모으고 평가하고 소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런 기관이 창립되게 돼요. Politics rested more than ever before on exact information. Politics, 정치는 훨씬 더 이전보다도 더 정확한 정보의 그 위에서 rest란 것은 남아있다. 쉬다 뜻이니까 rest on 연결하면 되겠죠. 정확한 정보에 기대고 있다 라는 거죠. In France, the systematic and regular collection of data was instituted at the prefectural level in 1901. 프랑스에서는 시스템의 체계적이면서도 정규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institute 하면 제도잖아요. 제도로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institute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1801년 prefecture 우리 따지면 강원도 같은 도예요. 그러한 도 레벨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Seeking to make deep inroads into the civil society, the Napoleonic 발음을 다시 해볼게요. Napoleonic입니다. Napoleonic state needed as much accurate information as possible about it. 그래서 뭘 찾는 거죠? 쓱하면 막 찾아다닌 거죠. 좀 더 깊이 침투하고 싶었어요. 시민사회에 깊이 침투하고 싶었던 이 나폴레옹 1세 시대의 그런 국가는 많은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필요했어요. 가능한 한 그것에 관해서. In Britain too, despite its much less developed regional bureaucracy,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make extensive use of empirical fact about all manner of things, from the sanitation workers districts to the medical condition of soldiers in the army. 영국 또한 그것에 훨씬 더 개발이 안 된 그러한 지역의 관료주의, 아직 관료 체제가 안 잡힌 거죠. 영국은요. 훨씬 덜 개발된 그런 관료 체제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 정부는 폭넓게 이용을 했어요. 그런 실증적인 팩트들을 이용했습니다. 모든 방면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노동자의 디스트릭트 구역에서의 위생 상태 또는 메디컬 컨디션, 소울저 군인들의 군대에서의 소울저들의 메디컬 상태는 어떤가, 모든 이러한 종류의 things 것들을 다 모았죠. 광대하게 이용했다는 거죠. The condition of these was entrusted to ad hoc royal commissions whose conclusions were publicly available both to the government today and to its critics.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은 trust가 믿는 거잖아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집을 누구한테 위탁했을까요? 바로 임시 영구 왕립이에요. 영구 왕립위원회에 맡겨지게 되고 수집을 그것에 그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available. 누구에게? 그 당시의 정부 그리고 그것을 비평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용될 수 있겠다. 통계를 오픈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한국은행이든 우리 정부가 통계를 오픈하고 있죠.
그렇게 오픈함으로써 이제는 여러 가지 통계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측도 하고 또 우리가 사회 문제 같은 거, 빈곤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그 통계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죠. 우리가 영어에 관한 이야기 때도 뭐 영어 학습은 통계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본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요. 전 세계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걸로 봐서는 분명 영어를 배우는 나라 중에서도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보고요. 자, 영어를 너무 지나치게 학습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통계적으로 학습한다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므로 여기 한번 관심을 한번 읽어보고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